저는 되게 심한 변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해서 변비가 고3 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서.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못 간 적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아프지, 배도 아프지,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건 없고, 그리고 막 배도 막 빵빵해지고. 이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응급실에 밤에 갔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세상에 변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변이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게 나라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심한 변비 있는 분 계실까요? 이 자리에? 너무 용감해요. 선물 드리려고요. 나오세요. 너무 공개적으로. 이거 다 드시면, 한 번에 다 드시면 쾌변 보세요. 네. 정말 변비를 고치게 해준 아메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메이 제품으로 다 회복이 되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그리고 그 유전 정보의 총합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몸에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가구에도 있고요. 공기 중에도 있고요. 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건강적으로는 측면에서만 마이크로바이옴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만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어디에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메바, 단세포 생물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 집신벌레, 이거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포도상구균, 효모, 곰팡이, 대장균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에요. 박테리오랑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숙주가 있어야만 기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미생물 군집에는 아직 포함은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 그 간극이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입에도 미생물이 살고요. 생식기에도 살고 피부에도 살아요. 정말 미생물 천지예요, 우리 몸은. 균은 좋은 균, 나쁜 균, 그리고 무해한 균이 있어요. 이 무해한 균은 중간균이라고 해서 좋은 균이 많으면 좋은 균 쪽에 붙고요. 나쁜 균이 많으면 나쁜 균 쪽에 붙어요. 그리고 이 균은 우리 장내에서 80%가 좋은 균과 무해한 균의 합이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 80%와 20%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파져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 삐꾸다, 어딘가 피곤하고 어디가 좀 아프고 좀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러면 뭔가 장내 균형이 깨졌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무해한 균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균이에요. 그래서 좋은 균을 많이 키우면 무해한 균이 다 좋은 균 쪽에 붙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균을 많이 먹어주고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 뇌와 같은 무게를 가져요. 우리 뇌가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예요. 그런데 미생물도 2kg 정도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생물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2kg나 돼요. 그러면 진짜 많다는 뜻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우리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서식하고 있고요. 근데 매우 가치 있는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미생물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미생물이 있구나 이렇게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다 옷을 사시더라고요. 새 옷을 준비하고 무대에 서실 준비를 하는데 저는 무대에 서는 날이 딱 잡히면 저는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읽은 책이 11권입니다. 네, 근데 이 11권 중에 좋았던 책이 바로 이 책. 다른 책도 다 좋은데 이 3권의 책은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11권의 책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써봤어요. 첫 번째로는 미생물과의 공존을 평소에 신경을 써라. 그걸 신경 쓰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신경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생물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 미생물의 밥이거든요. 근데 내가 인스턴트 먹고 나쁜 거 먹으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미생물이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병원과 의사는 건강보다는 병 치료를 겨냥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의사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먼저 공부해서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었고, 또 미생물을 이해하는 것은
다 쪼개는 환원주의가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는 전체주의적 시각이래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지구 생태계를 이해하듯이 내 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미생물은 약으로는 절대 다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약도 미생물에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과 잘 공존하려면 중요한 것은 음식, 운동, 생활습관 이거라고 합니다. 2007년에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혹시 뭔지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사스요? 신종플루?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건은 좋은 사건이에요. 조금 인류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인데, 누구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피처폰이라는 거를 쓰다가 그 후에 갑자기 우리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정말 전 세계가 혁신적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스마트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혈액이나 DNA 검사로 우리 건강을 예측을 했지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대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비유와도 비슷하고 어쩌면 스마트폰보다 더 혁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연구 개발이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런 검사들로 했지만 이제는 변 검사가 중요한데요.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꿈의 분야로 꼽히는 이유는 자폐, 치매, 당뇨, 온갖 난치병을 치료하는 비밀 키가 될 수가 있고요. 복잡하고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메이는 애용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대형 마트잖아요. 전 세계적인 마트.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이 안에 있는 애용자들이 자기의 변을 다 제출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거라는 점에서 지금 앞서가는 이 변검사의 차세대 기업이 아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좋은 미생물이 누군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아메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랩이라는 변검사 키트예요. 저 안에 있던 통에다가 변을 담아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한 4주에서 6주 뒤에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DNA가 있고 미생물도 DNA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생물의 DNA가 인간보다 100에서 200배 정도 많다고 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근데 미생물은 훨씬 더 DNA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두 관계가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미생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미생물을 다 죽이는 항생제 이런 거를 자꾸 먹으면 우리 인간도 아파지고 빨리 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너무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까? 그거를 궁리해야 합니다. 타임지에서 2016년에 이런 말을 했죠. 이때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 그래서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관리법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인은 저는 건강과 재정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재정은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 저 이후에 나오실 분께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간의 장은 또 다른 거대한 우주라고 해요. 미생물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우주예요. 이 인간의 장은 미생물에게 최고의 서식처죠. 호텔, 5성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도 많지, 온도도 딱 좋지, 안전하지, 고온 다습해서 열대우림같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미생물을 또 잘 먹어줘야 장이 또 튼튼해지는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인데요. 구강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은요, 뚫린 기관이에요. 우리가 왠지 장은 안에 있으니까 막혀 있을 것 같지만 입과 항문까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장이 요 가운데에 있거든요. 끝부분 쪽에. 그래서 장은 언제나 항상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구나. 항상 먹는 걸 조심하고 그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은 뚫린 기관이기 때문에 산성이어야 좋아요. 우리 피부도 외부 그 어떤 침입 물질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산성 피부가 건강한 피부듯이 장도 산성 환경이 좋습니다. 그럴 때 유해균이 증식을 좀 덜 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산성 환경이 유지가 되는데 인스턴트 음식 먹고 나쁜 거 먹고 하면은 자꾸 알칼리화가 되기 때문에 장에서 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우리 이 영어 문장에서 많이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죠. 겉. 우리가 아침마다 겉모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침에 장을 깨우는 게 중요하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장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변 잘 봐. 유산균 잘 먹고 있어.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장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미생물을 잘 관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 읽어보려고요. 장내 미생물은 면역 기능, 해독, 염증, 신경 전달 물질, 비타민 생성, 영양소 흡수, 허기와 포만감 신호, 탄수화물과 지방 활용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생리작용에 참여한다. 그리고 알레르기와 천식, ADHD, 암, 당뇨병, 치매 발병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미생물군은 나의 기분이나 성욕이나 신진대사, 면역, 세계관, 사고의 명료함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내 뇌까지. 그리고 비만도와 활력 수준까지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내 미생물이 착하지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미생물군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만큼 장의 변화에 민감한 기관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머리가 안 돌아갈 거예요. 아프거나 띵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너무 머리로 정신적으로 막 긴장을 했어. 그럼 장이 또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장기가 뇌와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입냄새에도 영향을 미쳐요. 구취, 그리고 채취, 내 몸의 냄새, 내 성격. 뒤에서 나오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할지 결정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결정한다고 해요. 진짜로. 그리고 장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마이크로바이옴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너네 일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에 있는 면역세포가 미생물이 없으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관련된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짚고 넘어가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유익균이에요. 우리가 먹는 유산균 있죠, 소위. 그런 것들은 유해균이 아니라 유익한 균만 모아놓은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예요. 식이섬유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식이섬유. 이거는 화이버 비츠라는 식이섬유예요.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변비가 심하다 보니까 그 가루 식이섬유도 먹지만 이걸 먹으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받고 이게 수용성, 불용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생물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이거를 먹고 싼 배설물이에요. 그 배설물은 우리 몸에 되게 유익해요. 어떻게 유익하냐? 그거 어려운 말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유익균의 밥은 식이섬유. 밥을 먹고 싼 게 단쇄지방산. 네. 근데 단쇄지방산은 왠지 지방일 것 같지만 전혀 지방이랑 관계가 없고요. 유익균이 식이섬유 분해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로서 아세트산, 프로피오닉산, 부티르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 기능이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요. 첫 번째로. 대장세포가 얘네 단쇄지방산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두 번째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을 도와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해주고 장세포의 세포 분열을 조절해주고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장내 T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세지방산을 많이 생성하는 게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도 장내 미생물은 건강의 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화여대 교수님도 만성염증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연세대 교수님도 우리 몸의 90% 넘는 질환들은 장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장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이 미생물과 공생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알아보니까 태아 때부터 우리가 진짜 정자난자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성되는 심장이 뛰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에 그 산모의 몸에 있는 그 양수도 사실 묵은 상태가 아니래요. 그 안에 미생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모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리고 태어나서 3에서 6개월 만에 유입된 균이 거의 상주하는 균이 된대요. 그리고 만 3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5세 정도 되면은 마이렉 검사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 유익균의 90%가 섭취가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못 받으신 분이라면 내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많이 유익균을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왜 자연분만을 하게 하시고 모유 수유를 하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연분만을 할 때 그 여성의 질에서 유산균 샤워를 받으면서 아기가 태어난대요. 그때 받는 첫 균이 가장 유익균이라는 거죠. 그리고 뇌질환과도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뇌질환 이런 것들의 치료제 개발이 지금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에서 세로토닌이 80%나 만들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망가지면 내 정신도 같이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자은행, 혈액은행은 들어보셨죠? 근데 똥은행도 있어요. 똥은행의 이름은 오픈바이옴이라고 해서 미국 보스턴에서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똥은행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2017년에 설립이 됐대요. 근데 이 좋은 똥 기부 캠페인이 있는데 헌혈이 아니라 헌분이라고 해요. 분변이니까. 근데 이 헌분할 때 자격이 되게 까다롭대요. 일단 건강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하, 날씬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싸면 40불 지급.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내가 변 한 번 봤다고 5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변을 누면 그 변을 누군가 먹거든요. 아픈 사람이. 근데 그 대변 미생물 이식을 받은 후에 자가 면역 질환이 차도가 많았고 류머티즘 관절염, 파킨슨병, 혈소판 감소증 이런 약간 불치병 같은 것들의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고요. 또 대변 미생물이 든 음료를 복용한 자폐아가 상태가 개선이 됐대요. 음료수래요. 너무 싫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정말 아팠는데 남편의 대변을 먹고 이렇게 회복이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변은행에서는 이렇게 변을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다 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변은행이 2017년에 출범이 됐고요. 대변 안에는 건강한 미생물, 건강한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는 금똥이다. 그래서 진짜 금보다 더 귀한 게 똥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5만 원을 드린대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신 분들은 꼭 헌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장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장이 약산성인가,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미생물이 다양한가. 미생물이 너무 편가르기 하듯이 몇 가지 없으면 안 되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을수록 좋아요. 네,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많이 발생하는 장이 건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균주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균수가 많이 있거나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다양한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백질을 아침에 먹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활성화에 치명적으로 좋습니다. 두 번째 환경, 당연히 자연의 환경이 좋겠죠. 세 번째로 생활습관, 운동인데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해준대요. 이런 명언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 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챙겨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특별히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잠도 잘 자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이에요. 특별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못 지켜서 문제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인데 키즈
캠페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도 했어요. 매일 아침에 프로틴, 유산균, 좋은 물을 먹는 거.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꾸준히 정착이 되니까 아이들의 그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둘째가 굉장히 왈가닥여가지고 제가 소리를 아주 많이 지르는데 이걸 먹고 조금 차분해지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제가 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100점, 99점, 98점. 체성분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게 다 단백질과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서재걸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죠. 단단한 식이섬유를 먹어라. 우리가 대장까지 남아있는 질긴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저기 사진 여기 보시면 주황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이 있죠. 근데 저 첫 번째 부분은 소장이고요. 우리 마지막에 항문 쪽에 가까운 게 대장이에요. 근데 대장으로 음식물이 올수록 음식물이 이미 다 소화가 되어버려서 대장에 가장 많은 그 미생물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질긴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유익균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 여기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알갱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거트와 녹차만 그 프로틴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프로틴을 섞어서 먹고 이런 프로틴 음료를 챙겨 먹으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내 세균총,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협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공된 과당, 경구 피임약, 진통제, 호르몬, 환경호르몬, 유전자 조작 물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아예 안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필요하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먹어도 환경 호르몬도 같이 먹는 거고, 편의점 음식 먹으면 유전자 조작 음식 같이 먹는 거고, 진통제도 우리 두통 있거나 뭐 어디 아프거나 하면은 종종 먹죠. 뭐 피임약도 필요하시면 드실 수 있겠죠. 과당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피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생활용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장내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소염제, 진통제, 피임약, 제산제,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장을 괴롭히고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 아까 언급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저보다 훨씬 되게 어린 친구고요. 아주 어렸을 때,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때부터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어떤 약이나 그 어떤 병원을 가도 못 고쳤는데 스스로 외국 논문을 다 읽으면서 스스로 고쳐서 책을 냈어요. 아주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너무 볼만한 책입니다. 리커버리라는 책인데 강추를 하고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교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감기약을 조금 먹일 때가 있잖아. 아이들 좀 심하면. 근데 감기약은 절대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특히 2세 미만 애들에게는 절대 주지 말아라. 단 한 알도 주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는 보고가 없지만 FDA에서는요. 52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30년간 감기약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이런 보고가 이제 미국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걸 굉장히 쉬쉬할 수 있고, 또 원인이 딱 감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약이나 이런 데에 약간 많이 노출된 아이들, 어렸을 때 노출된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장내 생태계 파괴를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수돗물 속의 염소예요. 우리 가끔 수돗물 마시는 분들도 보잖아요. 근데 그 염소가 장내 세균의 유독한 화학 혼합물을 만든다고 해요. 몸에 들어간 염소는 유기 혼합물과 반응해서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유독성 부산물을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 물도 아메이 정수기로 꼭 드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할 말이 많은 1등 공신, 파괴의 1등 공신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진짜 항생제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생제를 아직도 만병통치약처럼 드시는 분이 계셔요.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애가 좀 힘들다, 내가 좀 힘들다 그럼 그냥 항생제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항생제 먹으면 다 치유가 될 것처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다음에 감염은 항생제 없이 다 치유가 된다. 독감, 모세기관지염, 중이염, 그리고 아토피 알러지 이런 거 다 항생제 없어도 되는데
다 항생제 먹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항생제 때문에 우리 장이 파괴되고 장이 파괴되니까 또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먹었을 때 잠깐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절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급하니까 뭐라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가 상용화된 1950년 이후에 감염병은 줄었지만 면역질환과 비만이 신규 질환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오는 또 다른 질병들이 이거는 이제 다 바로 오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고도 비만, 당뇨, 지방간 대장암, 아토피, 갑상선, 염증성 장질환, 우울증, 조현병, 자폐, 파킨슨, 치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진짜 내 건강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잘 관리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당뇨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당뇨병은 만성적인 낮은 강도의 염증 상태를 말하는데 장내 미생물 무리가 불균형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비만인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균을 비교를 했더니 퍼미큐티스라는 비만균이 되게 많은 사람이 비만이었대요. 그러니까 균에 따라서 그 사람의 먹었을 때 살찌느냐 안 찌느냐 그런 것들도 구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장내 유해균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슬림핏 유산균 잘 챙겨 드시죠? 저도 진짜 하루에 5개씩 먹고 진짜 좀 과하게 복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장이 되게 둔해요. 엄청 둔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유산균 한두 포로 반응 끄떡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장은 되게 좀 이렇게 흔들어 깨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날씬균을 많이 넣기 위해서 그것도 좀 오버해서 먹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도 비만이 많이 되는 아이들이 항생제로 인한 장내 생태계 불균형 문제에서 온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생물만 잘 관리하면 대사를 조절할 수 있고 염증 경로와 뇌 건강을 통제할 수 있고 비만 유행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는 항생제 때문이란 증거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조금 살이 찐 것 같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운동, 다이어트 또 연관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다이어트에 관한 제품이 시중에 되게 많지만 아직은 혁명적인 제품은 아직 안 나왔대요. 진짜 혁명적인 것은 미생물 바꾸기래요. 미생물 바꾸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슬림핏 유산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과학 연구가 식욕, 대사 건강, 체중을 통제하는 미생물 위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메이는 이런 거 이미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일은 살을 찌우는 미생물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는 내 장 문제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살 안 찌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장에 날씬균이 거의 100%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그리고 운동도 미생물과 되게 적절한 균형을 촉진하는 건데요.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에 운동의 영향이 굉장히 많대요. 열량 연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장의 세균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살이 찌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칼로리 소비를 떠나서 장내 균이 날씬균이 많으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또 욕과 고성, 주의가 산만한 그런 증세를 보였던 자폐아도 적절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언어 습관이 개선되고 사회 적응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정신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럼 유익균을 많이 드셔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신경 안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도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시면 내 장이 조금 차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뇌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을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뇌만큼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는 장이 정말 신경세포가 많대요. 일단 맨 마지막 거 먼저 볼게요. 미생물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글루타민, 산염, 가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한 뇌 건강에 중요한 화학 물질을 생산한다. 그리고 항염증성 물질로 발효를 잘 시켜서 혈류로 흡수돼서 뇌를 보호하게 한다. 폴리페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미생물은 장에서 좋은 미생물이 잘 자라면 뇌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구 논문으로 알려진 몇 가지 사실을 더 공유를 드릴게요. 장 건강은 유전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한 가족이. 그래서 그런 거고,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여도 전혀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체형이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미생물 숫자가 적으면 소화나 영양소 흡수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 미생물 숫자나 다양성 스펙트럼이 넓으면 건강에 유익한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마이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마이랩은 사람마다 다른 미생물 생태계를 집요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아메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 마이랩은 저렇게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 안에 이렇게 스푼이 있어요. 이 스푼에다가 내 응가를 예쁘게 푸시면 돼요. 그걸 퍼서 이 안에 넣어서 택배를 보내시면 4주에서 6주 뒤에 결과지가 나옵니다. 저의 마이랩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저 남편 아이들 3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아이디로 가족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하시기 전에 간단한 설문을 하셔야 돼요. 배변 건강 설문, 생활 습관 설문, 과거 질환, 그리고 식습관, 출산, 모유 수유 이런 거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문을 하시면 수거를 해가시는데, 분변을 채취한 것을 6개의 튜브로 나누어서 그 6개의 장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장 반응을 많이 하는지를 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선별해서 이렇게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의 유산균들을 팔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뭐 밸런스 위딘 365나 뭐 이뮤니티나 유산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모두에게 다 먹을 수 있는 무난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마이랩 검사를 통해서 나온 번호를 꼭 드셔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요, 첫 번째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거 너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익균 증가, 유해균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다양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 뭐 더블엑스나 아세로라시나 뭐 갈리나 이런 수많은 그런 좋은 제품들이 섭취 후에 반응성이 증대가 돼요. 내가 이걸 먹고 효과가 있네라고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장이 좋으면. 근데 같은 더블엑스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별로 잘 모르겠어, 똑같아 이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장 상태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홍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 몸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누군가한테 반응하고 누군가한테는 무반응인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받으시면 저희 가족 거 이렇게 5개 펼쳐놔 봤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유익균, 유해균, 뭐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 거고 이건 아이 거예요. 이게 아이와 성인이 조금 다른데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성인은 조금 항목이 적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제가 좀 안 좋게 나온 게 수면 건강이에요. 저 진짜 잠 못 자거든요. 그리고 잠을 되게 조금밖에 안 자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낫다고 나온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프로틴을 되게 잘 먹고,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도 프로틴을 뉴트리라이트를 먹었었어요. 그만큼 프로틴을 되게 소화를 잘 시키는데 단백질 소화 관련이 높게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요. 또 아이들 거에서 볼 거는, 저희 아이가 배가 늘 아프다고 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복부 불편감, 장내 미생물 수치가 낮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3명 중에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 아이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진짜 피부가 실크 같아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만지면 진짜 너무 막 제가 막 소름이 돋을 만큼 진짜 부드럽거든요. 저희 여자애들보다. 그래서 얘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을까 했는데, 피부 면역과 피부 트러블 관련 미생물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지우 리더님의 장표를 제가 좀 따왔는데, 이분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검사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1차 때와 2차 때 그 차이가 3개월밖에 안 나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6개월 정도 텀을 두라고 하는데, 뭐 내가 뭐 여유가 된다면 3개월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저 초록색 네모 안에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죠. 이 빨간색 선이 나의 상태예요.
저 선이 초록색 네모보다 안쪽에 있으면 조금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있을수록 나는 좀 건강한 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이 점점점 튀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고 장이 좋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그래프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메이 마이랩은요,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된 후에 17년 5월에 아메이사에서 H&M 파마사의 연구를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에 정식으로 20년 독점 계약을 했어요. H&M 파마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말 독점적으로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회사인데, 그 회사를 독점 계약을 20년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따라올 기업은 앞으로 20년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2022년 8월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키트 마이랩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고, 미생물 분석뿐만 아니라 대사체 분석,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마스 기술이라고 우리가 좀 알기 어렵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술까지 세계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2024년 11월 지난달에 코스타 상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아메이 애용자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품이고요. 다양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시중에 있는 가장 좋은 변 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 다양성, 단세지방산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 안에는 강력한 팬덤을 가진 애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아메이에서 뭘 팔아 그러면 일단 다 사고 다 써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연합, 네덜란드, 한국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저 개수가 우리 아메이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점점점 커져서 뭐 10만 훨씬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로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봤더니 다양성이 실제로 증가했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 지방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빨리 달려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에요.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그런 건 재앙이죠. 어찌 보면은 정말 사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고 또 건강적으로 좀 뭔가 좀 활력 있어지고 그런 장수가 진정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말을 했죠. 건강의 정의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사회적 관계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상태다. 저는 그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거는 마이랩으로 관리를 하시고, 사회적 관계를 준비하는 거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성장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랩 검사 아직도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고 내 장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